당시에 그 K2가 개발을 시작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전차들, 그 에이브럼스, 레오파드, 챌린저, 메르카바, 르클레어 뭐 이런 전차들이 네. 이미 나와 있을 전차들이에요. 저희에게 무슨 뭐 기술을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것만 갖고는 경쟁력이 없다. 뛰어넘는 게 필요하다. 이 전차가 어디서 쓰일 것인가라는 걸 또 생각을 하게 돼요. 한반도를 지키는 거가 첫 번째잖아요. 당시에 이제 군 전략 문서들을 보면은 김희양 고문님, 일단 K2 개발자로서 굉장히 요즘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그간에 좀 서름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먼저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K2 전차의 감회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제가 자식을 잘 낳아서 네. 잘 키워가지고 이제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뭐 그런 걸 만들지 않았나는 그런 뭐 자부감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긍심도 있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그 전차는 내가 평생을 쳐서 해고 싶은 일, 내가 꼭 내 손으로 우리 굴을 만들어 갖고 우리나라가 완성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인생의 목표였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은 주어지는 일을 하는데 저는 한 가지 자세히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전차 K2에 관련하는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그 뭐라 그럴까요? 관철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오는 과정 중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고집 하나는 제가 버리지 않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걸 반드시 해야겠다. 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지키고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공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 공학을 어디다 쓰는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군데를 쓸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국가를 지키는 방위 기술에 무기체계를 개발한 데 쓰면 그게 또 얼마나 또 이렇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될까. 또 이게 공학자로서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 소신, 네. 그럴까요? 그게 합쳐진 거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식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 자식이 해외 수출도 됩니다. 네. 그래서 남의 지금 다른 해외 국가를 지키고 그렇죠. 국위 선양하거든요. 네. 이건 또 남다르실 것 같거든요. 그럼요. 예. 그 K2를 개발할 때 그 아주 처음에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수출 경쟁력을 갖는 전차를 만든다는 게 큰 아주 바탕에 깔린 철학이었었어요. 목표가 목표가 아주 그거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말로만 뭐 그냥 선언적으로 잘 만들어 수출하자가 아니고 그럼 수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가시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가 그 처음에 지금 그 투르키라는 나라하고 협력을 해서 기술을 수출하고 부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전차 나오기도 전이에요, 사실은. 예? 그게 뭐냐면은 그 수출의 첫 번째 물꼬를 튼 건데 국제 시장에 이제 뛰어들어간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전차가 없는데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우리 잘 아시는 정주영 어르신이 그 무슨 동전이가 집에 있는 거북선 가지고 배 수주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했는데 전차라고 못할 바 뭐 있겠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없는 전차지만 잘 설득을 하면 되겠다. 우리가 이런 기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하면. 그래서 전차 실체는 아직 없었으나 그 전차의 기술을 각종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그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게 나오면은 너희랑 시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을 설득을 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그게 수출로 한국이 선정돼서 네. 그도 에피소드가 많습니다만 네. 이 수출이 돼요. 그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전차를 이제 K2를 대량 생산할 때가 아니니까 이 로템도 전차를 공급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모델이 뭐였었냐면은 우리가 전차를 만드는 걸 도와줄 테니까 우리 부품을 써라가 기본 전략이었었어요. 핵심 부품 수출. 그렇죠. 핵심 부품. 그래갖고 지금 현재 많이 지금 부품을 계속 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K2는 이제
그 폴란드 간 거 아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걸 이제 완성차로 이제 나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미 우리가 국내에서 양성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정말로 완성된 전차를 내보내게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만든 전차가 세계 시장에 나가서 경쟁을 해가면서 이렇게 이제 그 선정이 되고 그 나라의 안보에 이렇게 그 우방 아닙니까? 네. 도울 수 있다는 게 한몫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그 큰 보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나가서 돈도 잘 벌어오면 더 그렇죠. 이쁘고 네. 그렇단 말이에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정말 자식 같은 존재다. K2 전차 예, 자체가. 네. 말씀 들어보니까 실체가 없었는데 그것도 수출의 물꼬를 트고 이제는 실체가 정말 명확하게 있는 상황에서 이 수출을 해내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서 두 분께 제가 좀 숫자로 점수 매기는 거 좋아해서요. K2 전차요. 일단 고모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K2 전차 총점을 좀 매긴다면 세계 몇 위 정도라고 자부를 하시는지요? 개발자가 직접 얘기하는 순위. 개발자로요. 네. 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쑥스럽고 건방진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 일단 유튜브를 보시면 네. 전차 그 매니아라는 분들이 유튜브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 뭐 맨날 그 1, 2, 3등 안에 들어있고 5등 애들 안에 들어가 있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K2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술과 성능 입장에서 보면 당시에 그 K2가 개발을 시작할 때는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전차들 그 에이브럼스, 레오파드, 챌린저, 메르카바, 르클레어 뭐 이런 전차들이 네. 이미 나와 있는 전차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차를 개발의 후발자로서 이렇게 보면은 그 다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해서 저희에게 무슨 뭐 기술을 주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뭐 문헌 조사, 그다음에 자료 조사, 그다음에 무슨 정보 수집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걸 분석을 하게 네. 되죠. 거기도 또 러시아 전차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해서 야 이게 경쟁력을 가지려면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걸 이제 해서 전차로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 전차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다 복합을 하게 되고 그것만 갖고는 경쟁력이 없다. 그걸 뛰어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각 전차 가지고 있던 기능적, 성능적이 특징적, 또 특장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도 하나가 있었고요.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또 하나는 뭐냐면 처음에 개념 형성할 때부터 이 전차가 어디서 쓰일 것인가라는 걸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디서 쓰이는 건가 하면은 한반도를 지키는 거가 첫 번째잖아요. 그러면 한반도라 그러면은 뭐 나만 지키는 거 전차냐? 그게 아니고 당시에 이제 군 전략 문서들을 보면은 뭐 통일 후 한반도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 그런 문서를 다 분석을 하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전차가 운용하는 거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우리 한번 서로 중심으로 해서 숫자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정도 범위에서 를 운용할 수 있는 전차가 돼야 되겠다라는 걸 하게 돼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건 뭐로 의미하냐면은 그쪽 지형을 알아야 되고 날씨를 알아야 되고 강우량, 강수량 뭐 등등 이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사실 그런 거 다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전차가 거기서 기동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또 하나가 이제 군은 앞으로 이 전차를 어떻게 운용해서 전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기술자가 좋아하는 전차하고 실제 운용하는 군이 좋아하는 전차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보기에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냐면 좋은 기술을 넣고 만들면 좋은 전차가 되리라고 하는 그 기술적 환상 네.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전차가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차가 기술적으로 이게 아주 고급화를 시켜갖고 작동이 막 복잡하고 어렵고 전차 하나 운전시키려면 뭐 1년간 교육시켜야 되고 뭐 이런 전차는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사격을 하는데 정확한 호수를 만들려면 한 2년 훈련시켜야 된다. 이건 적절한 전차가 아니에요. 군은 그냥 오늘 내일 해다가도 앉혀놓고 너 쏴 그러면 쏠 수 있는 이런 전차가 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뭔가 뭐 이런 걸 잠깐 생각하게 돼요. 군이 원하는 전차가 뭔가. 그래갖고
그 만드는 과정 중에 이 군이 원하는 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 개념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제가 그 기갑 부대들을 저희 그 스태프들하고 다 돌아다녀 가지고 이런 전차입니까 원하시는 게 라는 거를 조사를 해요. 그래서 제가 브리핑을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갑 장교들한테 쫙 하고 지휘관들한테 설문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쫙 해서 보니까 거기서 첫 번째로 탁 나오는 거예요. 기술자가 생각하는 전차와 운용자가 생각하는 전차는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일단 1차로 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면은 기동, 화력, 방어력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딱 찝은 게 뭐냐면 정보통신력이라는 거를 한 카테고리로 집어넣어서 K2 전차할 때 이 4개 카테고리를 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네. 당신은 어디에 봐도 정보통신력이 그 주가 되는 주는 아니지만 같은 밸런스를 갖고 중요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전차들이 그렇게 나서진 않고 다 그냥 2차 대전 때 그 개념으로 이 앞에 3가지만 갖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보통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뭐 말로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정보통신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자면 일선 지휘관들이 전투를 하면서 제일 두려워하고 이게 우려하는 게 뭐냐면 나의 그 부하들이 전차 소대라 그럽시다. 어디에 있나? 어떤 타겟을 보고 있나?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보이스 통신을 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말을 듣고 상상을 해서 뭐 명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K2 전차에 있습니다만 고속무속 통신 체계라고 그래가지고 그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는 표적을 잡거나 뭐가 명령이 나가면 그냥 쫙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휘관은 내 부하들이 어디에 있다. 그러니까 작전이 쉬워지는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할 수 있는 전차가 되는 거예요. 그게 정보통신 예를 들자면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군이 원하는 전차 이게 굉장히 큰 초점으로 네. 들어가서 전차를 개발하게 됐죠. 네. 대표님, 사실 내 자식은 좀 점수를 후하게 매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후하게 매겨주셨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전차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시고 봐오신 입장에서 또 보는 입장에서 점수를 어느 정도 줄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일단 전 세계에서 전차 생산 가능한 국가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걸 또 이제 서방 진영,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진영으로 한번 봐야 되는데 서방 진영에서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한국, 이스라엘 정도입니다. 일본도 거기서 좀 끼죠. 일본도 끼는데 일단은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진영 보면 당연히 뭐 러시아, 중국, 그다음에 북한 정도인데 일단은 러시아 전차부터 한번 얘기해 볼게요. 러시아 전차는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만 대가 갈려 나갔습니다. 네, 뭐 최신의 T-90M 나왔는데 뭐 어디로 갔는지 없죠. 네. 최신의 T-14 아르마타라는 전차가 있지만 실전에서 검증 아직 안 됐습니다. 중국은 99A라는 전차가 있는데 자칭 세계 최강이지만 포 쏘는 거 보면 그 중국 전차는 이제 세계 전차 대회에 있거든요. 나가면 가다가 바퀴가 빠집니다. 그게 실제로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 북한은 빼고요. 네. 나머지 이제 그다음에 이스라엘도 좀 빼야 돼요. 이스라엘 전차 잘 사기가 힘들어요, 사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 5나라인데 이제 일단 탑 5 안에 들죠. 무조건 탑 5 안에 드는데 영국은 예로부터 괴랄한 무기를 만들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영국제 챌린저 2는 굉장히 괴랄해요. 안 팔려요. 그래서 얘도 제껴야죠. 네. 프랑스 르클레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UAE에서 샀는데 같이 우리 K2하고 공동작전했거든요. 르클레르 탔던 그 UAE 병사들이 우리 K2를 다 부러워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미국하고 독일하고 우리나라만 남죠. 미국제 전차 M1 에이브람스 가장 실전 경험이 많고 우수한 전차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기름을 막 퍼먹습니다. 예. 보통 그냥 엔진이 아니라 그 가스터빈 엔진이라고 항공기 엔진을 넣어놨거든요. 기름 퍼먹는 게 뭐 말도 못해요. 그래서 덩치가 크니까 기름을 많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하면, 이거 도대체 다른 나라가 이거 어떻게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렇다면 남는 게 이제 우리나라고 독일이죠. 네. 사실 우리의 가장 큰 아마 고모님 계셔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가장 큰 어떤 벤치마킹의 대상이 독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거든요. 워낙 독일에서 명품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폴란드에 K2가 들어갔을 때 그냥
한국 거 너네 거 살게가 아니었어요. 독일 거하고 붙어서 경쟁해서 이긴 거였거든요. 사실. 그렇다면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한 탑 2라고 하면 굉장히 재수없게 생각해요. 네. 굉장히 재수없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네. 탑 3 정도로만 해도 굉장히 너그럽게 얘기한 거다.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그럽게 얘기한 거지만 사실 뜯어보면 네, 네. 탑 2. 뭐, 투도 좀 그래요, 사실. 네. 넘버 1. 네, 난 좀 그래요. 네, 솔직히.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땅에서 굴러가는 무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괜찮아요. 네. 고모님 방금 대표님께서 네. 독일을 벤치마킹 했을 걸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점수 주시면서 벤치마킹. 네. 독일도 이제 중요한 전차니까 네. 했죠. 왜냐하면 독일 전차가 사용하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런데 벤치마킹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에 관한 모든 정보는 다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내가 뭐를 보고 베껴야 되겠다라든가 뭐 말이 차이 그런 게 아니고 각 전차의 특징은 무엇인가. 레퍼런스죠. 그렇죠. 얘는 뭐를 위주로 한 설계인가, 얘는 뭐를 위주로 한 설계인가. 그러면 이제 각각 중에서 펀치, 화력, 그건 어떤 것이 지금 앞으로 가는가. 요걸 잠깐 말씀드려야 돼요. K2로 이제 개념을 만들 때에 아까 제가 그 전장 영역이 어디냐를 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기술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제로서는 당시로 봤을 때 한 20년을 포캐스트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용한 기술, 앞으로 나오는 이머징 테크놀로지. 그래서 그때 되면은 전차가 어떤 기능들을 갖게 될 것인가라는 이제 이런 것들, 네. 그리고 뭐를 장비하게 될 것인가. 이게 스테이트 오브 아트, 이제 테크놀로지들 분석을 쭉 해요. 그다음에 전차의 전술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것도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다 종합을 해서 이제 개념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1, 2, 3등을 정하라 그러면은 제일 빠르게 하려면 맞붙여서 싸움 시키면 되는데. 아, 그렇죠? 그거 너무 맞붙는다고 생각하니까 좀 근데 무섭네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가 설계하는 필라소피가 있어요. 필라소피가 있는데 그 필라소피를 뭐를 이제 잡는가. 근데 그 필라소피는 어디서 결정되냐면은 제가 보니까 최종적으로 치프 디자이너의 콘셉트에서 정해져요. 개발자의 철학이 얼마나 그렇죠. 들어가느냐. 근데 그 개발자의 철학 속에는 물론 사용자의 의도, 그다음에 정부의 의도 뭐 이런 거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그 필라소피를 갖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전차를 보시면은 서방의 전차하고 이 러시아의 구소련의 전차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네. 기본 형상부터 네. 누가 봐도 얘는 어디 거 얘는 어디 거 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전체가 갖고 있는 철학의 차이예요, 사실은.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고유의 철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철학도 이제 그런 거를 다 분석을 해서 만들어서 한 게 K2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는 화력은 말씀드리자면은 그 이제 뭐 우선순위를 말씀드리자면 저희 같이 그 포의 화력이 이 견줄 만한 나라는 지금 독일밖에 없습니다. 우리 포하고 포탄이라는 게 그렇고. 그다음에 모빌리티라는 거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독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비디오 같은 거 보시면 전차가 뭐 끼울기도 하고 높낮이도 바뀌고 막 이런 거 보시잖아요. 이제 그거가 갖고 있는 전술적 의미가 굉장히 커요. 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형이 이렇게 산지가 많은 한 70%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봐도 못 쏘는 경우가 생겨요. 포가 내려가고 올라가야 되는데 각이 안 나오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전차를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여름 돼서 봄 되면 이게 논 되면은 지형이 아주 무른 땅이 돼 버려요. 네. 그 무른 땅에서 가려면은 얘를 전차를 올려서 높이를 가변을 시켜요. 그러면 이제 높이도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지요. 그 궤도 차량이라는 게 의외로 딱딱한 땅에서는 굉장히 기동력이 좋습니다만 좀 물러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또 무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도움이 돼서 좀 올리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또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전차는 이제 쏴서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맞추려면은 가만히 서서 맞추는 게 아니라 달리면서 쏘게 돼요. 네. 그러면은 포가 흔들리겠죠. 그러면 이 포와 포탄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포 자체가 흔들리면 이건 맞출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려면 차가 덜 흔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제 그 연구를 한 게 결론이
지금 우리 K2가 가지고 있는 그 이남 서스펜션 유닛이라는 독특한 그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려도 높낮이 각도 조정하는 거 플러스 이 야지 주행 성능이 제가 아는 한 그런 남이 나라를 전차를 지키는 내가 테스트를 안 해봤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이렇게 이게 생각해낼 수 있잖아요. 아마 따라올 나라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전차가 스무스하게 달릴 수가 있어요. 야지에서. 좀 유연한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이시네요. 부드럽게 네.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포가 덜 떨려요. 그러니까 기동 중에 사격하는 명중률이 좋겠네요. 굉장히 뭐 높아요. 지금, 기술적으로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K2 전차의 굉장히 좋았던 기능, 눈여겨본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K2 전차의 기동력이나 뭐 이런 거를 했을 때 저는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있습니다. 전차가 드리프트를 하거든요. 이제 유럽의 모 나라에서 이제 경쟁을 할 때 드리프트를 보여줬어요. 네. 저게 된다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편 전차도 해보라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네. 못했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예도 있고, 그 저는 K2 우리나라의 지금 그 고모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기후를 다 생각했다. 우리는 여름에 40도, 겨울에 마이너스 40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러시아보다 더 극한이라고. 러시아 사람들 우리나라 네. 겨울 두고서 여기 시베리아보다 더 춥다 그러거든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들 우리나라에 와서 야 여기 여름 대구에서 여름 겪어보고 난 못하겠다라고 난 여기서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지형과 이런 기후 더군다나 말씀하셨잖아요. 땅이 무른데 보통 전차가 60톤, 70톤이에요. 이게 논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서 못 나옵니다. 네. 근데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뭐 라스푸티차라고 해서 뭐 가을만 되면 뭐 가을 장마 와서 진창된다. 우리나라 논에 될 건 아니에요. 그다음 지형 우리나라가 산악 지형이 70%입니다. 네. 여기서는 원활한 기동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극한의 기후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다음에 극한의 지형, 극한의 도로 주행 환경 모든 것이 다 공존하거든요. 즉 우리나라에서 베스트면 세계에서 베스트란 얘기예요. 그렇네요. 신이 내린 시련이 어떻게 네. 보면 네. 이걸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고 중요한 건 이 네. 시련을 우리 고모님 같은 분들께서 개발자께서 공학으로 극복했다는 얘기거든요. 네. 누가 해낼 수 있을까? 전 이런 네.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만드신 게 맞는 것이죠. 고모님. 그렇죠. 그렇고 네. 할 수 있는 때까지 생각을 다 다 해봤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보시고. 네, 그 실제로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져다 놔도 이 기능을 예를 들어 좀 땅이 무른 데서는 이 기능을 좀 극대화시켜서 만들고 이렇게 가능하게끔 기술이 그 생겨.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뭐 5, 60톤 되는 그런 전차들이 이렇게 그 늪지 같은 데 들어가면 그렇게 뭐 헤어나오기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예서 컨셉상에는 제가 개념 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모든 전차에다가 그러면 윈치를 달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윈치라는 게 군한 전차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군한 전차가 와서 끌어줘서 빼내주는 거라는데 그 언제 와서 언제 빼주냐? 그러지 말고 각자가 하나씩 달고 빠졌다. 그러면 지가 나가서 나무 같은 데 걸고 지가 스스로 견인해서 나가는 그런 컨셉은 어떤가? 네. 이런 것도 개념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닐 때 맨날 달고 다녀야 되고 또 이게 공간을 차지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 문제도 있고 그래서 솔루션으로 보면은 그냥 군한전차 쓰는 게 낫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해봤고 네. 또 무슨 생각도 해봤냐면 이 전차가 이 하이드롤릭을 써서 빠졌을 때 이렇게 짚고 일어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개념상으로는 생각을 해보고 네. 많이 했어요. 그 옛날에는 제가 그 개념하고 그럴 때는 제 책상 위에 레고 블록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제가 레고 블록을 놓고 아 이게 요렇게 만들고 저렇게 메커니즘 어떨까 막 만들어 보고 해서 책상에 맨날 그 연구를 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잃어버리지도 않는 게 뭐냐면 야, 이 포탑을 없앨 수 없을까? 그러면 전차가 탁 낮아지고 그 옛날에 스웨덴에서 S전차라는 게 네. 있었거든요. 근데 S전차라는 그 아주 혁신적인 그 아이디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전차는 뭐가 문제였었냐면 달리면서 쏘실 수가 없어요. 디펜스용으로 설계된 전차예요. 그래서 저거를 오펜스도 할 수 있는 전차를 만들면 참 진짜 혁신적이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러다 보면 이제 터렛 없이 차에 탁 붙었다가 착 올려서 쏘고 이렇게 딱 내려가고 그다음에 정밀 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 컨셉을 많이 연구를 했죠. 그걸 레고로 한번 이렇게 해서 메커니즘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뭐 등등 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당시로 너무 혁신적인 그런 생각이었다고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그다음에 요즘 들어서 이 차체에다 다 이게 승무원하고 이 무인 포탑하는 개념이잖아요. 벌써 이게 90년대 얘기입니다만은 그거 아주 굉장히 인텐시브하게 연구를 했어요. 그거를. 근데 이제 당시의 기술로서는 너무 이게 그 성숙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네. 그다음에 군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 이 거부감이라 그럴까요? 아직은 이제 이 난으로 보는 걸 더 선호하는 그런 시대고 그 기술의 미래를 이제 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제 그게 지금 와서 이제 20, 30년 한 30년 됐죠 네. 벌써요. 지금 이제 막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 제가 그 스테이트 오브 아트를 포캐스트로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했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런 종류의 일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그 경쟁을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 안에 일부를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되고 그다음에 그 전차가 가볍지 않습니까? 네. 가벼운 게 다 이게 이제 왜 가볍게 설계했는가 이유가 아까 같이 그런 거예요. 그 접지를 해서 가볍게 해서 이 늪지 모빌리티를 좀 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철갑만 딜이 둘러가지고 전차를 70톤, 80톤 해갖고 이 전차 제기능을 할까 이런 것도 있고 그죠? 지금 유럽에 가면 말입니다. 그 많은 그 시골 가면 전차들이 못 가요. 첫째 다리가 다 부서져요. 그리고 중량이 네. 그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때 조사한 보고서 이런 걸 다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일단 가벼워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게 있어요. 포인트가 그럼요.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생각한 게 무게를 증가시켜서 막는 게 아니라 APS를 붙여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했죠. 예? 이제 우리 K2 전차 APS가 그래갖고 네. 꼭 필요한 그런 겁니다 지금. 예. 개발자로서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시는 것 같네요. 네. 사실 그때는 네. 꿈꿨죠. 네. 너무 즐겁게 즐겁게 네, 꿈꿨죠. 꿈을 꿨다라는. 꿈은 맨날 네. 그 생각만 한 네.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대표님 그 무기들을 쭉 보면요.